자, 오늘 어저께 문재인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어떤 분들이 이제 채팅글에서나 댓글에 쓴 것들을 보니까, 제가 아직도 미진하게 설명했던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좀 더 한번 이 문재인의 가족에 대해서 분석을 해봤습니다. 문재인 진짜 엄마는 누구일까? 예. 지금 그 부산 영도에 살고 있다는 강한옥 씨가 문재인의 진짜 엄마인가 아닌가, 그거 한번 여러분들하고 이야기 나눠보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강한옥, 문재인의 현재 엄마 강한옥 씨는 경상도 토박이일까 아닐까 해서, 근데 원래 우리가 알고 있던 거는 제가 방송에서 얘기했고, 문재인이 주장했던 거는 뭐냐면, 강한옥이 1927년 함경남도 흥남에서 출생해서 1948년쯤 문용형과 결혼해서 그 다음에 1년 뒤에 문재월 장녀를 낳았고, 그 다음에 1950년 흥남철수를 했다. 23살 때. 그렇게 공식적으로는 나와 있습니다. 정말 이게 맞을까? 강한옥 씨가 북한 흥남에서 출생했을까? 그걸 생각해 보니까요, 아닌 것 같아요. 문재인의 지금 현재 엄마 강한옥 씨는 북한에서 출생한 여자가 아닌 것 같아. 결정적인 증거가 이겁니다. 2017년 5월 10일 날 문재인이 청와대에 들어가는 날, 중앙일보 기자가 문재인 엄마 강한옥 씨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자, 기자가 묻습니다. 강한옥 씨에게 문재인이 형제들에게는 어떻게 했나? 라고 질문을 하니까 강한옥 씨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루는 내가 밖에 나갔다 오니까 동생을 등에 업고 앉아서 공부하고 있는 기라. 그래서 강한옥 씨가 문재인 아들에게 와 알을 업고 앉아 공부하노, 그렇게 얘기했더니, 자, 여기서. 자, 보세요. 강한옥 씨가 말하는 말투를 잘 보세요. 하루는 내가 밖에 나갔다 오니까 동생을 등에 업고 앉아서 공부하고 있는 기라. 그래서 내가 아들 문재인에게 와 알을 업고 앉아 공부하노? 라고 물어봤다는 거죠. 강한옥 씨의 말투가 와 알을 업고 앉아 공부하노? 공부하고 있는 기라. 와 알을 업고 앉아 공부하노? 이 강한옥 씨가 말이에요, 흥남 출생이라고 했잖아요. 흥남 출생이고 흥남에서 철수할 때가 23살입니다. 23살 때 북한에 살았었어요. 흥남에서. 그런데 23살 때까지 흥남에 살았으면은 북한 사투리를 썼겠죠. 그러면은 이 강한옥 씨는 23살 때까지 북한 사투리를 썼기 때문에 그 뒤에 아무리 나이를 먹어도 북한 사투리를 써야 돼요. 우리 대개 보면 그러잖아요. 한국 사람들이 23살까지 한국에 살다가 미국 유학을 가서 영어를 배워도요, 한국 말투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영어를 암만 잘해도. 강한옥 씨가 원래는
북한 말씨를 쓰다가 23살에 남한으로 와서 경상도 말을 배워도 이렇게 경상도 사투리를 많이 쓰지 않죠. 와, 아를 얻고 앉아 공부하노. 공부하고 있는 게라. 이렇게 완벽하게 경상도 사투리를 쓸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 강한옥 씨는 이 1927년 흥남에서 출생해서 23살 때 흥남 철수했던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 사람은 23살 때 내려왔는데 어떻게 함경남도 사투리를 써야지 완벽한 경상남도 부산 사투리를 쓰잖아요. 공부하고 있는 기라. 와, 알을 얻고 앉아 공부하노. 와, 알을 얻고 앉아 공부하노. 이렇게 완벽한 사투리를 구사한다는 건 강한옥 씨가 이거는요.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사람이야. 그래서 강한옥 씨가 흥남에서 출생하고 북한에서 문영용과 결혼해서 딸을 낳고 흥남 쳤을 때 내려왔다. 이거는 아니다. 이거는 아니다. 강한옥 씨는 대한민국에서 태어났다. 자, 강한옥 씨 말투 하나 더 보겠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기자가 이렇게 물었어요. 요즘 생활은 어떻게 사시나요? 라고 물어봤더니 강한옥 씨 답변은 이렇습니다. 막내딸 덕분에 야랑 같이 대화하니까 치매 걱정 안 해도 되는 거라. 우리 식구들은 다 그렇지만 내가 모르는 것까지 챙겨주는 그런 딸이야 하는데 야랑 같이 대화하니까 이 부분 이 북한에서 살다가 내려온 사람이 야랑 같이 이런 식으로 말 안 하죠. 이 사람은 완벽한 경상남도 부산 사투리를 구사하는 한국 출생의 사람이다. 문재인의 엄마는. 그렇다면 문재인이 흥남 철수 때 같이 내려왔다는 엄마는 어디 갔나? 그 사람은 어디 갔나? 정말 흥남 철수는 했나? 이게 되는 거죠. 진짜 흥남 철수한 게 맞나? 가족들이 흥남 철수 안 할 수도 있을 거고. 그럼 흥남 철수했을 때 엄마는 지금의 강한옥이 아니라 다른 여자일 수도 있나? 라는 의문점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저께는 이 문재인의 외할아버지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안 했죠. 근데 오늘 찾다 보니까 문재인의 외할아버지도 조금 이상해. 자, 그게 뭐냐면 이 강한옥 씨가 북한에서 태어났다고 하는데 1927년생이죠. 27년에 태어났다고 해요. 그러면은 그 문재인의 엄마의 아버지, 외할아버지는 대충 그냥 한 20살 차이가 나서 1907년생이라고 칩시다. 그런데 이 강한옥 씨를 장녀로 낳고 이 문재인이 지난번에 북한 가서 만났다는 그 강병옥 막내 하고 나이 차이가 이게 22년이 나요. 이게 6남매를 낳았다고 하는데 문재인 외할아버지가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 3년 반마다 한 명씩 자녀 생산을 했어요. 굉장히 이 1940년대에 일제시대 때 3년 반마다 자녀 생산을 한 명씩 한다라는 거 이거 대단한 능력이죠. 이 당시에는 뭐라 그럴까? 피임이 안 되는데
굉장히 바람직한 터울로 자녀를 생산해서 22년 동안 6남매를 낳았어. 그러면 뭐 옛날 말에 그런 말이 있죠. 아이 젖대자 애 들어섰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 말을 잘 들어보면은 그 애기 엄마들이 그 갓난애를 계속해서 이제 젖을 먹이면 임신이 안 되는가 봐요. 자연적으로. 그러니까는 이 문재인의 외할머니는 자녀를 낳으면 아이가 3살, 4살이 될 때까지 젖을 물렸던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피임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 하여간 굉장히 터울을 잘 줬어. 그래서 이 문재인의 외할아버지는 42살 때 막내를 얻었어요. 와, 굉장하죠. 20살 때부터 첫 아이를 낳아서 42살 때까지 아이를 낳아서 엄청나요. 그래가지고 문용형과 결혼을 했다고 하는데 아까도 보셨지만은 강한옥이라는 사람은 경상남도 사투리를 완벽하게 구사하기 때문에 또 다른 강한옥이 있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생각도 들어요. 또 다른 강한옥. 그러니까 북한에도 강한옥이라는 이름을 쓰는 여자가 있고 부산 경남에도 강한옥이라는 이름을 쓰는 여자가 있는데 우연의 일치로 그런 여자만 골라가지고 문재인 아버지가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한 거 아니냐 뭐 그런 생각도 들긴 한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정말 이 문재인의 그 막내 이모 강병옥 씨가 이것을 알게 되면 문재인이 부산에서 출생했냐 아니면은 북한에서 출생해서 남한으로 내려왔냐 이게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문용형은 문재인 아버지는 1950년에 흥남 철수를 해서 왔나 아니면은 1958년에 난파되었나 그런 거죠. 예. 그거를 보기 위해서 이거 어저께도 잠깐 봤지만 자, 강한옥 씨와 결혼한 문용형 씨는 아직 소련 군종 북조선 함경남도 함흥 거주 시절 처제 강병옥 씨를 딸처럼 여동생처럼 조카딸처럼 총애하였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문용형은 1949년에 30세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때 강병옥이가 핏덩이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면은 흥남 철수를 1950년에 했다고 하면 문용형이 49년에 30살이었고 강병옥을 본 것은 1년 정도밖에 안 봤어요. 자, 강병옥이 49년에 태어나고 문용형이 50년에 흥남 철수를 했다면 문용형이 봤을 때 강병옥은 핏덩이였다. 그럼 이 핏덩이 갓난아이 기저귀 차고 있는 핏덩이를 보고서 딸처럼 생각했다. 가능하죠. 그거는 30살 먹었을 때 여동생처럼 생각했다. 이거는 말이 안 되죠. 자, 30살 먹은 사람이 기저귀 찬 갓난의 핏덩이를 보고 여동생처럼 총애했다. 가능한가요, 이게? 딸처럼 총애했다. 이거는 말이 되는데 여동생처럼 총애했다. 이게 말이 안 된다 이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여동생처럼 총애해야 되면은 문용용이 30세 때 강병옥이 한 10살 정도 되면은 여동생처럼 보였을 수도 있어요. 그죠? 초등학교 다니면 여동생처럼 보이죠. 당연히 딸처럼도 보이고 조카 딸처럼도 보이죠. 이게 안 맞는 겁니다. 문용형이 1950년 흥남 철수를 했다면은
처제 강병옥을 여동생처럼 생각했다라는 게 안 맞아요. 그러니까 여동생처럼 생각하려면 문용형은 강병옥이가 한 10살 정도 초등학교 다니는 나이 때까지 같이 살았다. 그럼 문용형이 10살 먹은 강병옥이랑 여동생처럼 지냈을 때가 언제냐면은 1958년이다. 그러니까 1958년 난파되었다. 난파 간첩으로 왔다. 그건 맞죠? 그러면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걸로 보면은 여동생처럼 생각했다는 걸 보면 문용형은 흥남철수한 게 아니라 1958년에 난파되었다라고 하는 게 증거가 됩니다. 예. 그러니까 요 얘기를 누가 이걸 문재인 집에서 이런 얘기를 했겠죠. 문재인 아버지나 또는 문재인 가족들이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여간 이 자료를 보면은 문용형은 1958년에 난파된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자, 그 다음에 이 강한옥하고 강병옥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2살 차이 납니다. 그거는 이제 문재인이 이북에 자기 이모 만나러 갔을 때 신문 기사에 옛날에 2004년 7월 10일 날 강한옥이 77세, 강병옥이 55세 이러고 신문 기사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2019년 현재를 기준으로 하면 강병옥은 70세, 강한옥은 52세 이렇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강한옥이 문재인의 생모인가 이 부분에 있어서 자, 부산 동래구 거제동에 거제 프로 소용소가 있었답니다. 여기에 문재인 아버지 문용형이 6.25 때 포로로 수감되었다라는 설이 있어요. 이 포로 수용소는 거제동 양산과 가까운 거리인데 이 양산이 강한옥 씨의 고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양산에 살던 강한옥 씨와 문재인의 아버지 문용형이 연애를 했다는 거죠. 포로하고 눈이 맞아서. 예. 그러면은 그때 포로로 왔을 때 문용형과 강한옥이 현재의 엄마 강한옥과 결혼을 1952년쯤 했고 근데 문용형이 다시 북한으로 포로 귀환 갔다가 문용형이 1958년 난파되었을 때 와보니까 문재인이 태어나 있었다. 이렇게 뭐 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요거는 사실인 모양이에요. 문재인 아버지가 거제동 포로수용소에 있었는데 그 가까운 거리가 양산이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는 문용형이 1958년에 난파하여서 왔다면은 강한옥이 결혼해가지고 문재인을 낳아가지고 있는데 문용형이 나중에 내려와서 같이 사는 게 된다. 뭐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요. 하여간 좀 복잡해요. 이 부분이요. 예. 정확한 기록은 없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강한옥은 장녀였고 이제 북한에서 태어났다고 하는 강한옥은 장녀였고 문재인이 금강산 가서 만났다는 이모 강병옥인데 두 사람이 22살 차이가 나는데 지금 이 사람이 현재 부산에 있는 문재인의 엄마 강한옥 씨고 요 분은 북한에 사는 이모 강병옥인데 여러분들이 봤을 때 이모와 이 두 사람이 닮았나요, 이게?
자매처럼 보이십니까? 생긴 걸로. 물론 일단은 아까 우리가 봤지만 강한옥 씨는 부산 사투리를 완벽하게 쓰는 부산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봤을 때 이 두 사람이 자매처럼 보이나요? 저는 자매처럼 안 보여요. 예. 자매처럼 안 보여, 이 두 사람이요. 다 남남인 것 같아. 그런데 문재인하고 김정숙은 누구한테 더 얼굴이 환하게 보였냐면은 그 북한에 있는 이모 강병옥한테 환한 마음을 주고 있어요, 이게. 예, 이게 굉장히 웃겨요. 그래서 누구는 이 사람들은 자매가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생긴 게 달라서. 자, 그럼 강한옥이 문재인의 생모냐? 강한옥과 강병옥이 친자매냐? 근데 제가 강한옥이 문재인 생모냐 아니냐 이거 다시 한번 사진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은 이게 문재인의 현재 부산에 있는 엄마 강한옥 씨입니다. 근데 이 사람의 귀를 한번 봐주세요. 예, 문재인의 엄마 강한옥 씨의 귀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사람 귀는 이렇게 생겼는데 문재인의 귀가 어떻게 생겼냐면은 문재인의 귀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문재인의 귀가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아주 그냥 귓볼이 없이 날카롭게 내려왔습니다. 문재인 엄마 귓볼은 이렇게 있는데 문재인은 귓볼이 없어요. 엄마하고 아들하고. 자, 그런데 문재인하고 강경화하고 귀를 보면요. 문재인하고 강경화 귀를 보면은 여러분이 보실 때는 어떻습니까? 자, 문재인의 귓볼하고 강경화 귓볼이 거의 비슷하죠? 비슷합니다. 자, 그 다음에 북한에 있다는 이모, 이모의 귓볼 한번 보세요. 이모 귓볼하고 이모 귓볼하고 강경화 귓볼 유사하죠? 문재인하고 강병옥 귓볼이 유사하죠. 북한에 있는 이모하고 문재인의 귀가 아주 똑같습니다. 깎아지른 듯이. 그러니까 문재인의 피는 북한에 있는 강병옥하고 피가 유사성이 있어요. 문재인의 코, 강경화의 코, 다 비슷비슷하죠. 그러니까 귀가 지금 닮았습니다. 상당히 많이 닮았어, 귀가. 자, 부산에 있는 엄마하고는 안 닮았고, 많이 닮았어요. 지난번에 보셨듯이, 어저께 보셨듯이, 그 강경화하고 문재인의 얼굴 닮은 거는 말할 것도 없고요. 지금 현재 귓볼만 봤을 때, 문재인하고 북한에 있는 이 여자하고 강경화하고 다 같습니다. 근데 강경화도 북한에서 내려왔죠. 북한에서 내려온 강경화. 그러니까 아버지 강찬선이 북한 평양에서 평양 방송국에 근무하다가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이 핏줄이 강경화도 북한이에요. 문재인도 핏줄이 북한이죠. 강병옥은 당연히 북한인데 이 세 사람의 귀가 똑같아. 그런데 강한옥 씨, 문재인의 엄마 강한옥 씨의 귀가 틀리다. 강한옥 씨의 귀가. 엄마하고 아들하고 귀가 틀릴 수 있나요? 제가 오늘 그래서요. 제 귀하고 우리 아들들 귀하고 사진으로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요.
저희 아들들 귓볼하고 제 귓볼하고 예, 거의 똑같이 닮았어요. 여러분들 자녀들하고 여러분들 귓볼은 어떤가요? 닮았나요? 예. 그래서 지금 귀를 보거나 그 다음에 이제 코도 그래요. 코도 보면은 문재인의 엄마 코는 약간 이렇게 하늘로 이렇게 돼 있어. 하늘로 이렇게 코 입구가 보입니다. 코가 이렇게 하늘로 올라갔어요. 그런데 강병호 코도 굉장히 뾰족하게 내려왔고요. 문재인 코도 예, 내려왔어요. 예, 문재인 코하고 강경화 코하고 다 보면은 예, 여러분들 여기서 보시면 강경화 코, 문재인 코가 뾰족하게 다 내려왔거든요. 북한에 사는 강병호 코하고 다 닮았어요. 그러니까 북한 태생이죠. 이 셋은. 그런데 강한옥 씨는 코가 달라요. 그러니까 문재인 엄마라고 하는 강한옥 씨하고 귀도 안 닮았고 코도 안 닮았어. 네. 그래서 이게 이름만 북한에 강한옥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름을 문재인 아버지가 강한옥이라고 하는 이름을 워낙 좋아해서 북한에 원래 강한옥이라는 여자랑 결혼을 했었는데 거기에 놔두고 남한에서 다시 여자를 만났는데 지금의 강한옥 씨를 근데 원래 이름이 강한옥이 아닐 수 있는데 이름을 바꾼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이름을. 왜냐하면 그때 전쟁통이니까 1950년대니까 뭐 동사무소 가서 불러주는 대로 그냥 기록하지 않습니까? 1950년 전쟁 지나고 나서 뭐 어떤 사람은 자기가 아이를 낳았는데 옆집 사람이 장에 간다 그러니까 그럼 장에 가는 김에 우리 아이 출생신고 좀 해달라고 해서 옆집 아저씨가 갔어. 면사무소에. 면사무소 갔는데 애가 몇 월 며칠 태어났는지 몰라. 그래서 대충 그냥 말을 해줬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원래 나이하고 다른 아이도 있을 수 있다. 뭐 마음대로죠. 예, 이름 바꾸는 거는. 그런 케이스가 아닌가. 그러니까 문재인 아버지가 강한옥이라는 이름을 좋아하기 때문에 지금의 엄마가 이름을 바꾼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재인의 엄마는 그러니까 진짜 엄마는 지금의 엄마가 아니고 그러니까 유전 DNA로 봤을 때는 지금의 엄마가 아닐 가능성이 많다. 그리고 북한에 있는 사람이랑 친자매가 아닐 수도 있다. 강병옥하고 강한옥 너무 틀리다. 이 사람하고 자매인데 자매끼리 귀가 이렇게 틀릴 수가 있나 이거죠. 강병옥 귀하고 언니 강한옥 귀하고 이렇게 틀릴 수가 있나. 그 다음에 코도 자매끼리 코가 이렇게 틀릴 수도 있나. 그러니까 자매가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엄청나게 많다. 그러니까 이거는 피를 뽑아가지고 한번 봐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도 여기서도 보시지만 지금 강한옥 얼굴 모양하고 강병옥 얼굴 모양하고 이게 친자매처럼 안 보이죠? 이게 판이 얼굴 이 판이 강한옥 씨는 이 턱이 나와서 둥구스러운 턱인데 강병옥이는 턱이 뾰족해요. 예, 뾰족합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턱도 뾰족하죠. 예, 문재인 턱도 뾰족하고 이 누구죠? 이거 강경화 턱도 뾰족해. 그러니까 턱을 봐도 코를 봐도 강병옥하고 문재인이 더 DNA가 같아. 그러니까 사촌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 나이가 3살 차이라서
엄마 아들 사이는 아닌 것 같고, 강병옥이가 한 3살, 4살 많아요. 뭐 하여간 그렇습니다. 나이대가 비슷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엄마는 아닌데 이상해요. 이 사람들이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뭐라고 해봤냐면 이런 거예요. 자, 강한옥의 말투가 완벽한 경상도 말투다. 그래서 강한옥은 1950년 흥남철수로 내려온 북한 여자가 아니다. 예. 이거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우리가 평상시 알던 거랑 다르다. 세 번째, 문용형은, 문재인 아버지 문용형은 강한옥과 북한에서 결혼은 안 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지금 엄마는 북한에 간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북한에서 결혼한 여자는 다른 여자야. 자, 네 번째, 문용형은 그 처제 강병옥을 북한에서 9살 때까지 양육했을 가능성이 있다. 네. 양육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문용형은 1950년에 흥남철수를 안 했다라는 얘기죠. 왜냐하면은 강병옥을 여동생처럼 이뻐했다 그러면 9살 정도 돼야 돼. 월남철수 했던 1950년은 강병옥이란 아이가 갓난아기인데 기저귀 찬 갓난아기를 동생처럼 생각한다. 30살 먹은 남자가 그건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한 9살 때까지 강병옥을 봤다. 그러니까 문용형이 대한민국으로 온 뒤에 문재인에게 늘 얘기를 했겠죠. 강병옥이가 그 처제인데, 막내 처제인데 너무나 사랑스럽고 어쩌고 그런 얘기를 많이 했겠죠. 그리고 9살 먹은 강병옥이 문재인 아버지 문용형에게 초등학생 또는 유치원 때, 고나이 때 엄청나게 애교를 많이 부렸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문용형은 강병옥에 대한 기억이 딸 같고 여동생 같고 조카딸 같고 이렇게 얘기를 했죠. 요것만 보면 문용형이는 1958년에 난파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다섯 번째, 강한옥과 강병옥은 친자매가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코도 틀리고 눈도 틀리고 귓볼도 틀리고 얼굴 턱 부분도 틀리고. 여섯 번째, 북한에 있는 강병옥은 문재인 생모가 아닌 건 맞다. 뭐 나이가 3살 차이 이러니까 엄마가 아니에요. 일곱 번째, 지금 부산에 있는 강한옥도 문재인 생모가 아닐 가능성이 많다. 그럴 가능성이 많다. 아니면 뭐 생모일 수도 있기는 있지만 북한에서 흥남철수 때 내려온 그 강한옥은 아닐 가능성이 많다. 그리고 문재인의 생모가 따로 북한에 생존할 가능성도 많다. 문재인의 형제가 그러니까 문재인의 아버지가 북한에서 결혼을 했었으니까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으니까 거기 사이에서 나와 있는 이복 형제들이 북한에 생존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생각. 그래서 기존에 나왔던 것에 반해서 확실한 것은 문재인의 엄마가 1950년 흥남철수로 북한에서 부산으로 내려온 사람이 아니고 원래부터 대한민국 남한에 살던 경상도 여자였다. 그거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강한옥과 강병옥도 친자매가 아니다. 그런 거는. 어쨌든 요 9가지 부분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에 대해서 너무 비밀이 많아요, 지금.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청와대를 꿰차거나
아니면은 이제 노무현 때 청와대에 무슨 사회수석 뭐 이런 걸 한 사람으로서 너무나 비밀이 많은 사람이고, 이 사람이 북한의 이복 형제들하고 지금도 뭐 연락을 주고받을 수도 있고, 문재인이 어떻게 해서 1년 동안 고시 공부를 하는데 일도 안 하고 고시 공부에 매진할 수 있었냐. 집안에 돈도 없었다는데 그런 것도 의심스럽고, 그리고 문재인이 북한 김정은에게 그렇게도 발발거리고 북한이라면은 아주 사족을 못 쓰는 이유가 아마도 북한의 문재인의 생모가 살고 있어서 그런 건 아닐까. 진짜 엄마가 북한에 살고 있는 건 아닐까. 지금 살고 있는 엄마는 어려서 그냥 엄마로 친엄마로 알고 그냥 살아왔는데 나중에 다 커서 보니까 진짜 엄마가 북한에 있는 거 아니냐. 그 배다른 형제도 북한에 사는 거 아니냐. 그래서 문재인이가 그런 걸로도 여러 가지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조종을 받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문재인의 행동에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굉장히 많죠. 도대체 문재인이가 왜 좌파들한테 저렇게 낙점을 받았을까? 그러니까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서 저런 것들이 많이 얽혀 있지 않겠냐라는 거죠. 거기다가 문재인은 늘 하는 일들이 보면은 본인의 머리로 하는 것 같지 않고 누군가가 뒤에서 조종하는 것과 같은 이 행동들을 참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문재인이 이럴 수밖에 없다. 분명히 뭔가가 뒤에 끈이 있다. 그리고 문재인은 늘 보면은 뭐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했던 사람들을 기념을 할 때 보면은 북한 출신들을 굉장히 많이 챙기죠. 그러니까 북한 출신의 독립운동했던 사람의 유해를 되게 많이 챙깁니다. 아주 심할 정도로 챙겨요. 김원봉을 독립운동가로 뭐 국가보훈처에서 서운을 주겠다고 했던 것도 김원봉이 빨갱이라서인 것도 있지만 김원봉이 북한에서 북한을 위해서 일했기 때문에. 그 반면에 김좌진 장군은 문재인이 챙겨주지 않습니다. 김좌진 장군은 충청남도에서 태어났고 또 이 빨갱이 그 총에 맞아서 돌아가신 분이란 말이죠. 그리고 김좌진 장군은 빨갱이를 싫어했어요. 그러니까 문재인이 그런 것도 싫어하죠. 그래서 문재인은 지나칠 정도로 북한에 대해서 엄청난 향수를 가지고, 북한이라 그러면 사족을 못 사는 이유가 사상적인 면도 있지만, 주사파 사상적인 면도 있지만 이 핏줄이 엄청나게 땡기는 사람들이 북한에 살고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드는 겁니다.